4차 산업혁명 시대. 거침없이 창의적이 되어라 라는 주제인데요. 무슨 얘기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화두는 창의적인 거 아시죠? 창의성이 없으면 이 시대에는 성공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은 창의적이길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같아. 시대랑 모순이 있어.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밑에 댓글이 그건 안 돼. 그거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기존 관념을 가지고 기존 프레임대로 봐. 이렇게 감히 표현할까요? 스터디 코드를 이용하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10대, 또 많아야 20대 초반이니까 어리죠? 어린 꼰대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이거 부정 못 하시죠? 이건 코드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네. 보수적인 성실성이 아니라 창의성이 필요하죠. 새로운 걸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받아들일 때는 어때요? 꼰대같이. 기존 관념으로 그건 안 돼. 새로운 거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다시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왠지 아세요?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스터디 코드 스타일대로 논리적 근거로 그 두려움을 깨드릴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침없이 새로운 거에 뛰어들어서 창의적인 인간이 돼서 성공적인 인생과 어떤 성공적인 커리어를 갈 수 있는 사람,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여러분이 새롭고 창의적인 거를 기존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 두려움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뛰어들었으면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떠오른 발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기존 관념으로 봤을 때 실패할 사업인 것 같아. 그래도 거침없이 그 사업과 직업에 뛰어들었으면 하는 이유. 그게 대박 사업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스터디 코드가 만든 말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고요. 아주 20년 전부터 있었던 구닥다리 이론이에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거 되게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그죠? 대박 사업은 이미 누가 봤을 때 기존 프레임으로 본 사업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대박이 안 나와. 항상 시대를 앞서간, 그 시대에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못 받았던 반발짝 한 발짝 앞서간 사업들이 대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또는 테슬라가 뭐 나이키가 수많은 그 사업체들이 항상 했던 것보다 딱 그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입으로 말할 정도로 원하고 있는 니드를 노린 게 아니라, 그죠? 무의식에 있었으나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걸 제시했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을 원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게 뭐야? 아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에 뛰어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이건 여러분이 그냥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시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죠. 4차란 말이 붙은 건 뭔지 아세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때 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위기이자 기회인 게 3차에서 4차로 바뀌는 거야. 한 훗날 50년 후의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됐지 아세요? 2020년은 3차에서 4차로 바뀔 때이다. 여러분 여기 껴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껴있을 때 이 거대한 패러다임이 변할 때 여기에 여러분이 수능을 못하면 망하는 거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단순한 거. 속도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코드 중에 하나야.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죠. 왠지 아세요? 과학기술들이 미친 듯이 발달되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것들. 여러분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시대. 이거 공상과학에 나올 줄 알았는데 금방 돼버렸죠. 무인 편의점 시대. 편의점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순식간에 돼버렸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생각의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죠. 제가 말했죠. 어린 꼰대들이 뭐예요?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경험하고 있는데 댓글들 보면 뭐 로봇이 어쩌고 저쩌고 로봇은 대응을 못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시간차를 따라잡아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모르는 20살 내에서 볼 사회를 보면은 진짜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한 50년 전 이론에 머물는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경영학.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CEO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다음 그 밑에 뭐 이사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밑에 팀장들이 있을 거고 팀원이 있을 거고 이 피라미드 구조. 이거 5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회사를 만들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저 CEO 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CEO라는 피라미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필요한 산업군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빨리 바뀐 속도에서 어떠한 산업군들은 아니 50%가 넘는 상당히 많은 산업군들은 CEO라는 피라미드 구조가 필요 없는 조직이 더 많아요. 그런데 회사를 만든다 함은 의뢰 그렇게 만들죠. 만약 어떤 회사가 우린 CEO라는 직책이 없는데 모두가 평등한 구조인데
어린 꼰대들이 댓글을 달죠. 저게 말이 안 돼. 왠지 아세요? 기존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도태되는 거예요. 시대는 너무 빨리 바뀌고 로봇이 뭘 하는 시대에서 CEO가 필요하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혁신적으로 앞서가는 게 뭐죠? 구글이나 애플이죠. 구글, 애플도 뭔지 아세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속도 차이를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야. CEO라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스타트업들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아주 아예 그냥 기존 프레임을 버리고 왔어. 그냥 완전 새로운 생각을 그냥 하는 거야.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꾸고 있는데 구닥다리 50년 피라미드 구조를 해야 돼? 하고 그냥 자기네 본능대로 새로움을 받아들였던, 새로운 걸 빨리빨리 받아들였으니까 창의적이죠. 그런 경영 구조로 가는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업체까지 다 얘기하면 지금 갑자기 경영학 수업이 되니까 여러분 20살 넘어서 경영학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라는 얘기죠.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는 엄청나게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생각의 속도만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필수다. 네.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걸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도태된다. 과거의 모든 걸 다 의심해 봐야 된다. 3차에서 4차로 바뀌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3차에서 먹혔던 건 하나도 안 먹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엄청난 통찰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최근에 나온 거 맞죠? 그 심지어 4차밖에 안 됐죠. 12차, 99차가 아니잖아. 예? 인류의 패러다임을 4개로 놨을 때 여러분은 하필이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3차와 4차라고 이름이 바뀌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나쁘게 말하면 위기죠. 3차 시대에 태어났고 이때 10대를 보냈어. 이때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 근데 시대는 4차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제일 낫는 애들은 뭔지 아세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지. 얘는 태어날 때부터 4차니까 그냥 여기에 맞게 머리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네도 뭔지 아세요? 부모의 교육을 받아서. 3차 때 태어나고 평생 살아왔던 부모의 교육을 받아서 생각의 프레임이 고정될 수 있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뭐라고 그랬어? 회사는 사장이 최고야. CEO가 최고야. 너도 CEO가 돼보렴. 사장이 돼보렴. 이랬기 때문에 4차 시대는 CEO가 필요 없는 산업군에 들어간데도 CEO를 만들어야겠어요. 이러다가 도태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잘 드세요. 시대가 바뀌고 엄청 빨라요. 모든 걸 새로운 눈으로 봐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본능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잠깐만, 우리 사업은 CEO 필요 없잖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스터디 코드는 3차 시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의심하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3, 4차가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명확한 코드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처음에 고찰해 봤더니 스터디 코드에는 원탑인 CEO 이런 게 필요 없더라고. 제 밖에서는 이놈의 3차 구닥다리들은 자기 프레임으로 보니까 밖에서는 저를 편의상 스터디 코드 대표 CEO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부로 들어오면 저는 수많은 사람 중에 n분의 1이에요. 제 역할이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그 기억나세요?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이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 스터디 코드의 공식 직함은 CEO가 아니에요. 전 아이콘이에요. 스터디 코드라는 무형의 이론, 스터디 코드라는 무형의 가치를 이렇게 육신화된 걸로 보여주는 아이콘이라는 게 제 역할이지 스터디 코드의 원탑이자 대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멋있는 소리인데 아니죠. 저희 스터디 코드에 저를 비롯한 팀장들 있잖아요. 제가 원탑이고 팀장들인 게 아니고요. 저희는 모두가 월급이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스터디 코드 19년 동안 한 번도 안 넘겼어요. CEO면 제가 월급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원탑이니까. 우리들은 월급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저는 n분의 1이니까. 이걸 19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새롭죠? 19년 전에 이걸 했을 때 뭐 댓글로 비유해 볼까요? 얼마나 기존 프레임대로 봤을 때는 온갖 얘기들이 있었죠. 뭐라고 했겠어요? 니네 너무 이상적이야. 뭐 공산주의야, 사회주의야. 아름답긴 한데 니네 회사 망할 거야. 그럼 결정이 느려. 막 엄청 얘기가 많았어요. 19년 지났더니 지금 미국에선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저는 되게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우린 시대를 앞서갔구나. 물론 뭐 그런 쓸데없는 자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경영학 하나도 다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필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갖는 순간 도태되는 두려움을 더 생각해라. 이 말씀 드릴게요. 새로운 거를 보면 두렵죠? 그 두려움보다 반드시 도태된다. 이것은 시대가 그렇다. 논리적 근거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전 지금부터 그냥 모든 걸 새롭게 살아갈래요. 자, 새로움을 위한 억지 새로움은 안 돼요. 새로워지는 방법을 얘기 드릴게요. 창의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 내면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볼 때 우리 회사는 CEO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 내면을 바라볼 때 모두가 이 사업은 이 직업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 만족되는데 내 내면이 만족달기 위해서 뛰어들잖아요. 그럼 기존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건 문 닫아도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난 새로울 거야. 새로울 거야. 이런 식으로 새로우면 이거는 억지 새로움이고 그것도 도태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무슨 얘기다? 내가 봤을 때 그냥 스터디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스터디가 아까도 조직 구조도 말씀드렸죠. 스터디 코드도 처음 만들 때 심지어 19년이 지난 지금도 어린 꼰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공부법을 누가 돈을 주고 사냐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봤을 때 그죠? 공부법이 아니라 표면은 공법이지만 이 막연함 때문에 공부에 의지가 꺾이는 친구들이 있어. 완전함과 명확한 확신 속에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의 솔루션이 이름이 공법일 뿐이야. 그리고 공법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스킬이 아닌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하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되었죠. 새로우려고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모여서 회의할 때 어떻게 하면 메가스터디랑 차별을 할까 이게 아니었고 그냥 우리의 내면에 집중했더니 된 거예요. 알겠죠? 물론 아직까지도 지금 말했죠. 19년 동안 어린 꼰대들, 기존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납득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집중했기 때문에 새로움과 창의적인 기업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19년 동안 사람한테 공격을 받으면 괴롭지 않나요? 그럼에도 이거를 고수할 수 있었던 의미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논리적인 얘기 말고 의미적인 얘기. 이렇게까지 새로움에 집착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코드는 주인이란 키워드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 대중이 말하는 관습에 굴하지 않고 주인으로 살았다. 저는 이거는 뭐랑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부정적으로 말해볼까요? 시대가 원하는 대로, 관습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건 거칠게 말하면 노예 아닌가요? 저는 주인으로 산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맞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그래서 19년 동안 스코어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아직도 기존의 안경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건 나는 주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 감각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핵심 코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우리는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니까 이 코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직업이나 거창하게 직업만 생각하지 말고요. 공부부터, 옷 입는 것부터 전부 다 내면에 집중합시다. 공부도 우리는 독특한 스타일의 사람이죠. 그죠? 공법이 완벽하게 이해되기 전까지는 나는 공부하지 않을 거야. 남들은 그냥 1타 강사 강의 들으면 좋다고 하지만 나는 왜 1타인지를 알고 해야 돼. 이런 게 확실해져야 공부할 수 있는 타입이잖아. 그럼 그렇게 살라고 그냥. 주위에선 그럴 거야. 우리 보고. 뉴 제너레이션. 이거 멋지게 표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비하냐. 저런 미친놈들 완전 새로운 종족이네. 아니 공법을 저렇게까지 파고들어? 새로우려고 새롭지 말고 내 내면이 그게 만족스럽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대를 앞서가는 거고 그게 새로운 겁니다. 옷 입는 것도 그죠? 코드가 뭘까? 옷의 코드가 뭘까? 패션의 코드가 뭘까를 정립하고 그거대로 입는 거야. 그럼 저절로 우리는 새롭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얘기를 왜 했다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거는 가치관을 떠나서 부정할 수 없는 코드잖아. 창의성의 핵심이잖아. 창의성을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야. 다시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다 알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이유를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드렸고 창의적일 수 있는 방법 창의적이려고 창의적이면 안 되고 내 내면에 집중하는 게 가장 창의적이다. 저는 그래서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코드를 이미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제가 지금 말한 거랑 맞다 했죠. 그걸 제가 지금 받아들여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실 거예요. 스터디 코드가 몇 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오직 내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창의적이 된다. 그죠? 이 얘기를 마틴 스코세지가 이미 하고 있었던 얘기를 좀 충격을 받은 거야. 거장들은 이미 코드를 꿰뚫고 심지어 마틴 스코세지는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말까지 한 거지. 그걸 또 코드를 딱 통찰한 봉준호는 그걸 마음속에 코드로 새겨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의식화하고자 아카데미 시작 신작에서 세상의 공포에서 의식화를 한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이렇게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와닿을 거고 딴 사람들은 그냥 멋진 말이네 하고 끝났을 겁니다. 다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간들이 마틴 스콜세지 아카데미를 휩쓴
동양인 최초로 아카데미 본상을 다 휩쓴 가장 창의적인 인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맞는 인간이 코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조나무 말은 안 따라도 돼. 그것만한 근거가 어디 있어. 내면에 집중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야 성공하는 시대고, 알겠어요? 주위에서 떠드는 말을 따라가면 실패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20년 전이었으면 저는 주위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 말하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3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시대다라는 말을. 왜냐하면 10대 중에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어린 꼰대가 너무 많아. 근데 저는 여러분이 미운 게 아니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이 시대 망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모르겠다. 한 가지만 남겨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이렇게 살잖아요. 인생에서 여러분은 큰 의미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 코드 하면서 19년 동안 어린 꼰대들한테 많이 시달렸지만 제가 이걸 붙잡고 있는 이 뭐라고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건 내 거니까. 이건 조나무니까. 나는 적어도 내 삶의 주인이니까. 논리적 논거, 이것도 논리적 논거죠. 논리적 논거가 만약 복잡하시면 이거라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꼰대가 되겠습니까? 어린 창의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게 두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에 두려워하기보다 도태되는 거에 두려워하는 시대가 왔다. 그걸 여러분께 라이프 코드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할 안 물고 갈 라이프 코드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이은성님, 코치님처럼 살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코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중에 살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Right now. 공부부터 원 있는 것부터 내 내면에 집중해서 살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있고 지금부터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와, 코드 하나 나왔어. 요거 저거 저거 조님. 우리는 원본으로 태어나서 복사본으로 죽어간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저 멋있는 말 아닙니까?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남들 의견에 휘둘린 나머지 복사본으로 죽어간대. 여러분, 원본으로 태어났잖아요. 원본으로 죽읍시다. 그죠? 오리지널리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합시다. 람진님,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무조건 망하죠. 그래요. 댓글에다가 다 하는 그 어린 꼰대들, 이것도 진리 아니야?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망한다니까? 남들 하는 거 반대대로 해야 성공하잖아. 그리고 그게 정당화된 시대가 됐다고. 이거 어떻게 부정할 거야? 근데 왜 자꾸 새로운 게 나오면 두려워하고 못 뛰어드는 거지? 과감하게 뛰어들으세요. 다시, 이거는 구호가 아니야. 젊은이여, 새로운 게 도전한 이게 아니라 논리적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 도태되지 않기 위한 필수 생존 요소는 새로운 거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애티튜드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지 도전과 구호, 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알겠죠? 박예진님, 시대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게 시대가 되는 세상.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또 저거 잘못 들으면 아유, 역시 스터디 코드 애들은 그냥 이상주의자 애들이야. 시대를 무시한 인간이 어떻게 쓸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시대를 따라가면 오히려 시대에서 도태되고, 그죠? 내 맘대로 살아가면 그게 시대인 시대.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본질이에요. 아, 이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드야. 맨날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인 시대,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 이게 뭔 말입니까? 딱 나왔잖아.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시대인 시대야. 오히려 시대를 맞춰가야지 시대가 뭐지라고 얍삽하게 보면 시대에 도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알겠죠? 시대를 무시하고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새 시대를 완벽하게 타는 방법을 얘기한 거야. 시대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새 시대를 완벽하게 타는 것은 시대가 아니라 내 내면에 집중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난 너무 좋아. 우리 같은 라이프 스타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한 거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정립한 라이프 코드니까 코드 자체는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인 건 뭐죠? 4차 산업혁명 시대란 게 뭘까? 창의성이란 게 뭘까? 다들 두루뭉실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대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 오늘 코드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한다는 거. 그죠? 무조건 부정적인 댓글을 달기 전에
새로운 거에 왜 부정적인 감정이 들까? 왜 저들은 저렇게 부정적으로 댓글 달까를 고민한다는 거.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그 코드를 통해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알겠죠? 하여튼 오늘 제가 얘기한 라이프 코드 있잖아요. 언제나 라이프 코드 말했지만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연구소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100% 정답이 되면 스터디 코드 정식 홈페이지에서 유료로든 무료든 정식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아직 50% 정도 되는 거라서 100%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여튼 오늘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라이프 코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나름 논리적 근거로서 출발했으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개인 사견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구나 알고 있는 키워드인 창의성 그걸로 출발했고 봉진호, 마트, 스코세지 그것까지 갖고 와서 조합했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50% 이상의 코드라고 생각은 되지 않으세요? 뭐 여러분이 그건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이건 제가 지금 그 애드립으로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엄청 오랫동안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스터디 코드 연구에서 연구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귀 기울일 만한 50% 이상의 정답에 가까운 코드가 아닐까 생각되니까 한번 여러분이 잘 수용하는 또는 확인하는 그런 코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하튼 우리 같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